도장공사 보겠습니다. 자, 도장 재료를 일단 구별을 할 때는요, 크게 페인트, 바니쉬, 레커, 그리고 합성수지, 도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이 되고요. 페인트는 알료하고 그 섞어 쓰는 거 있죠. 건성유, 기름 성분을 쓰는 것을 유성 페인트라고 하죠. 그 유성 페인트는 이제 기름이 잘 마르지 않으니까 건조제를 같이 써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내후성이라는 것은 기후의 기후. 그러니까 기후에 잘 견딘다는 얘기죠. 내마모성 잘 마모되지 않고 그러나 알칼리에 약하고 건조가 늦다라는 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 페인트를 써놓으면요, 좀 광택이 나요. 반면에 이제 수성 페인트는 이제 물을 섞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교착제, 이 안료가 표면에 붙게 하는 거, 교착제를 악효나 전분, 카세인을 씁니다. 그래서 안료에다가 교착제를 섞어서 이제 물에 이렇게 교반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내 알칼리성, 알칼리에 잘 견디고요. 광택이 없습니다. 근데 내수성이라는 것은 물에 잘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물걸로 닦아내면 이렇게 닦여요. 그리고 모르타르나 회반 중면에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분야에서 보면 그 뭡니까? 시멘트 몰탈로 미장한 것은 유성 페인트 쓰는 게 아니고요. 수성 페인트를 씁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인테리어 공사에서 대부분은 수성 페인트를 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에나멜 페인트는요, 유성 바니쉬를 쓴 거예요. 유성 바니쉬를 용제로 해서 바르는 건데요. 내수성, 물에 잘 견딥니다. 에나멜은. 그다음 내구성이 좋고요. 내약물성, 어떤 약품에도 잘 견딥니다. 반면에 에멀전은요, 수성 페인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성 페인트에다가 유화제, 합성수지를 넣어서 한 건데요. 수성 페인트의 일종으로 내외부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도 쓰고 외부도 쓸 수 있고요. 내수성, 내부성. 그러니까 이제 수성 페인트인데 이것이 수성 페인트가 단점인 내수성을 더 강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니쉬는 유성 바니쉬하고 휘발성 바니쉬가 있어요. 유성 바니쉬 유용성 수지에다가 건성유 건조제를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건조가 느립니다. 그다음에 내구성이 좋지 않아요. 그다음 목재나 내부용으로 씁니다. 목재나 내부용 바깥에다가 거의 안 쓴다는 얘기죠. 휘발성 바니쉬 수지류의 휘발성 용제를 섞은 건데요. 레이크 천연수지 주체 목재 가구용 라카는 합성수지 주체고 목재 금속면에 씁니다. 레커는 투명 레커하고 에나멜 레커가 있는데요. 투명 레커 수지 휘발성 용제의 소화섬유소 투명합니다. 건조가 빨라서요. 뿜칠로 시공하죠. 내수성이 없고요. 보통 내부에다가 쓰는 것이 투명 레커입니다. 에나멜 레커는요. 투명 레커에다가 안료를 탄 거예요. 색깔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외벽에다가 막 낙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치치치 뿌려가지고 한 거. 이것이 에나멜 레커입니다. 내수성, 내우성, 내마모성이 좋다. 도마기 경고하여 외장용에 사용한다. 끝으로 합성수지 도료, 실리콘, 에폭시, 요소, 페놀,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비닐계 등이 있습니다. 내산, 내알칼리성이고 건조가 빠른 편입니다. 투광성이 좋고 콘크리트 회반 중변에 사용합니다. 자, 도장공사의 일반 사항 7은 일반적으로 초벌, 재벌, 정벌하는 세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그 발음 두께는 얇게 해서 여러 번 칠하는 거고요.
나중에 칠할수록 색을 짙게 해서 칠을 안 한 부분을 이제 구별을 하게 됩니다. 급격한 건조는 피하는 게 좋고요. 주위 기온이 5도씨 미만이거나 습도가 85%를 초과할 때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바탕 처리, 도장을 이제 페인트를 칠할 때요 그냥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자, 금속재의 경우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겠죠. 와이어 브러시나 샌드페이퍼로 문질러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유류는 휘발성 용제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자, 목부 나무에 도장을 칠할 때는 물론 불순물 제거해야 되고요. 나무에 송진이 이렇게 묻어 있을 때는 그걸 긁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휘발성 용제로 닦든지 옹이 파진 옹이는 땜을 합니다. 셀락 바니쉬를 이해해서 옹이 땜질을 해야 되겠죠. 구멍이나 틈, 갈렘 등에는 퍼티로 메웁니다. 콘크리트 면을 바탕 처리할 때는요. 3개월 이상 건조를 시켜서 표면이 중성화되도록 하고요. 균열이 된 갈라지거나 이렇게 균열된 부분은 석고로 떼웁니다. 알칼리 중화제의 수용액을 발라서 표면을 경화시킨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요. 자, 녹막이 칠이 있어요. 녹막이 칠은 철제를 썼을 때 녹이 슬지 않도록 도장을 입혀주는 건데요. 철제에 쓰이는 대표적인 것이 광명단입니다. 붉은색. 혹시 그 철제에 뻘건이 이렇게 칠해진 거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광명단이고요. 산화철 녹막이 도료도 있고, 징크로메이트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에 녹막이 칠을 하는 것은 징크로메이트고요. 일반 철제는 광명단입니다. 이게 달라요. 도장 방법 보겠습니다. 자, 도장을 입히는 방법은 제일 간단하게 솔로 칠하는 거죠. 솔치. 위에서 아래로 또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요. 솔은 그 돼지털로 솔 길이가 고르게 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좀 넓은 면을 칠할 때는 롤러로 하는 거죠. 평화라는 거. 롤러에 도장, 페인트를 묻혀서 차근차근 칠하는 건데 평화라고 넓은 면에 유리하며 속도가 빠르죠. 솔로 하는 것보다. 그러나 표면이 거치거나 표면이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에는 롤러 칠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자, 문지름칠, 패드 페인팅, 헝겊에 솜을 싸서 도료를 묻혀서 바르는 겁니다. 칠의 건조가 진행 중일 때 적당한 마찰을 줘서 도막을 평탄하게 하고 광택이 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뽐칠인데요. 스프레이 건으로 해서 뽐칠을 하는데 그 에어건을 해서 공기압으로 해서 이렇게 쏘는데 요즘에는 그 배터리로 충전해 가지고 배터리를 전기로 해서 이렇게 뿜칠하는 것도 많이 나왔어요. 압축 공기를 이용한 것이죠. 초기 건조가 빠르면 작업 능률이 높습니다. 내가 뿜칠을 할 때 너무 가까이서 하면은 이 도장이 뭉쳐요. 그래서 뿜칠 면에서 30cm를 표준으로 해서 좀 거리를 두고 도포를 하되 일정한 속도로 평행 이동을 해야 골고루 도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뽐칠을 할 때 3분의 1 정도를 겹쳐서 합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층이 생기는 거죠. 각 회마다 전 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뽐칠의 공기압이 낮으면 뽐칠할 때 압력이 너무 낮으면 이게 거칠게 됩니다. 너무 압력을 세게 뿜어버리면 날아간 칠이 공기 중에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7공전 순서요. 수성 페인트 칠, 바탕 고르기, 바탕 누름, 초벌 바르기, 연마지 갈기, 마무리 순이고요. 유성 페인트는요. 목재 바탕일 때 바탕 처리, 연마지 갈기, 초벌하고 퍼티를 먹인 다음에 연마지 갈기, 재벌, 연마지 갈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금속재, 바니시 칠도 그렇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산 자료입니다. 바탕 만들기 퍼티인데요. 자, 이것은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석고보드로 했을 때 석고보드하고 이 이음매 맞된 면을
그대로 두고 도장 페인트를 입히면요, 그 나중에 그 부분이 갈라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맞댄 면을 테이핑하고 퍼티로 이렇게 먹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올 퍼티라고 하는데요. 자, 도장공이 0.06인 해배당, 그 다음에 보통의 0.01, 잡재료비 여기 있는 테이핑하고 그 다음에 퍼티를 다 싸잡아 가지고 잡재료비 인력품의 4%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공구 선료 역시 인력품의 4%, 총 이제 8%가 더 더해지는 거고요. 석고보드면에 바탕 만들 기준을 한 것입니다. 이 올퍼티는요, 3.6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작업 순서는 바탕 처리하고요. 테이프를 그 갈라진 면, 맞댄 면을 테이핑을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줄퍼티를 1차를 하고요. 그다음 줄퍼티 2차, 필러, 퍼티, 나머지 올 퍼티를 1차, 2차 해서 연마하면은 끝납니다. 공구 손료 및 경장비, 샌딩 머신, 샌딩하는 작업이요. 기계 경비, 잡재료비, 연마지하고 테이핑 등 인력품의 4% 계상. 재료량은 도료 종류에 따라 시방서 및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천장을 할 때는 이제 지금 보이시는 1위 대가는 이제 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천장면을 할 때 그만큼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 본품의 20%를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 1위 대가는 목재면, 목재면에다가 도장 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 만드는 거에 대한 1위 대가입니다. 목재면에 도장 전 바탕 처리하는 기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불순물 제거, 도장 전에 먼지, 오염 등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퍼티 및 연마, 합판 목재 등 시공 후 이음 자리, 목구멍 등의 도장 전 퍼티 및 연마는 기준으로 잡아진 것이고요. 이 역시 천장은 이 본품의 20%를 가산합니다. 실습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공간 천정을 비닐 도장을 위해 석고보드로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전에 도장이 입히기 전에 올퍼티를 해야 됩니다. 이 올퍼티에 대한 소요 물량과 노무량을 구하세요. 자, 천장 면적이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8.2 곱하기 9.18 곱하면 천장 면적이 나오죠. 8.2 곱하기 9.18 자, 75.2 반올림에서 75.28 해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1해배당 도장공 0.06이니까 이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0.06 066 곱하기 75.28 4.96 반올림에서 4.97 단위로 하나 써줘야겠죠? 0.018 곱하기 75.28 1.36 잡재료비는 얼마겠습니까? 인력품의 4%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온 거에다가
4% 0.04를 하게 되면 이제 잡재료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도장공인 노무비가 일단 24만 2,035원이죠. 이거 곱하기 몇 인입니까? 4.97인 맞나요?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보통인부 15만 7,068원 곱하기 1.36인 맞죠?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서 곱하기 4%니까 1.04를 하면 4%가 나오겠죠. 해볼까요? 535 곱하기 4.97 100 207 390 390 그 다음에 157 068 곱하기 1.36 잠깐만요. 157 068 곱하기 1.04 1.36이죠. 21만 3,620원. 곱하기 1.04 이게 곱하기 1.04가 아니라 0.04죠. 0.04 이렇게 계산하면 56,840원, 약간 6만원 돈이 재료비가 나옵니다. 1,840원. 그러면 이제 공구 손님 및 기계 경비 또한 똑같이 56,840원이 계산이 되겠죠. 자, 비닐 보양은 도장공사 페인트 칠할 때 다른 부분에 묻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양해 주는 겁니다. 자, 비닐 보양 창호 및 난간유. 창호나 난간을 이렇게 비닐로 할 때는 길이 단위로 하고요. 보통 인부 0.006. 또 배관유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창호보다 배관유에다 보양할 때가 더 높죠. 도장 전 창호, 배관 등 시설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하는 기준입니다. 보양 길이는 비닐 보양 테이프의 접착 길이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다면으로 보양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로 계상한다. 여러 면으로 이렇게 감싸야 되는 거 이런 것은요. 또 현장 여건에 따라 비계 또는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